예, 여러분. 바야흐로 성공포정치 시대입니다. 과거 독재 정권, 어느 나라에든 이 독재 정권이 공포정치를 할 때는 보안 요원들이 이제 나라 곳곳에 파견돼서 국민들 중에 혹시라도 이제 정부에 불만을 품다든가 정부 입장에서 보아 어떤 불순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색출해서 그 보안 요원의 한번 고발만 하면은 곧바로 그 사람은 사회에서 매장되고 처단이 되는 그러한 것이 바로 공포정치입니다. 근데 어떤 것이 다르냐, 이 성공포정치는 그 훈련을 받은 보안요원이 아니라 어떤 여성, 어제까지만 해도 평범한 여성이라 할지라도 어느 날 갑자기 자기가 사귀고 있거나 알고 있던 사람, 남자에게 증오심을 품고 그를 이제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고발하면은 그 사람은 곧바로 아주 그냥 절대 권력자가 되고 그 사람의 한마디는 철저한 사실이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어떤 그 권력의 보호를 받고 그 사람에 대한 비판도 봉쇄되고 비판한 자는 곧바로 다시 또 사회적 매장을 당하고 이러한 권력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보안요원을 어떤 평범한 여자들로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로 바꿨다는 것이 다를 뿐 공포 정치는 마찬가지입니다. 그 어떤 권력의 끝나풀들이 한번 마음을 먹으면은 누구든지 이렇게 세상 이렇게 골로 보낼 수 있다. 좀 과장도 있겠지만은 그런 상황입니다. 이것은 이제 문화혁명 그런 데서도 많이 있었던 현상이죠. 중국의 문화혁명 특히 이제 젊거나 어린 그런 사람들이 자기의 부모 혹은 그 조직이나 어떤 그 학계 그런 데의 윗사람을 비판하면은 곧바로 그 윗사람은 나락으로 떨어지고 권력 교체가 되는 것이죠. 어느 이제 그 뭐 연극계든 영화계든 뭐 그때는 영화계는 많지 않았지만 문화 혁명에서는 어떤 이제 예술계든 패왕별이 같은 데에서도 그러니까 어떤 경극의 후배가 그 선배를 자아 비판하는 것을 나왔죠. 그런 식으로 어느 그 분야든지 그 후배들이 선배를 그러니까 칠 수 있는 그런 것이 문화혁명인데 지금 우리의 상황도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것도 그러한 문화혁명입니다. 아까와 같이 그런 이제 한 일개 여성이 그 보안요원과 같이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는 그런 현상은 김대중 정부에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화 한 통이면은 남자를 구속시킬 수 있는 그때는 이제 주로 어떤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 주병진 씨 같은 경우를 제외하면 대개는 일반인들의 어떤 그 남성들의 그 어떤 적극적인 성욕 이것을 전부 죄로 삼아 가지고 이렇게 그 내리치는 그런 것이 많았지만 이번엔 좀 구조적으로 그러니까 보다 더 중국의 문화혁명하고 좀 가깝죠. 그런 이제 각계각층에서 어떤 조반유리 이런 식으로 밑에 있던 주로 여성들이 많이 있는 밑에 조직에서 위에 어떤 권위 있는 조직의 우두머리 주로 남성인 사람을 이제 하루아침에 쳐내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이제 전부 어떤 명분하에서 진행되냐 하면은 이제 여성의 그런 이제 권익을 옹호하고 그동안에 여성들이 고생을 했으니까 그 차별을 받았으니까 이 여성을 권익을 이제 살린다 그런 뜻입니다. 물론 김대중 정부 때 20년 전에도 똑같은 취지로 해서 그렇게 있었고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인간의 행복하기 위한 그런 조건을 한번 다시 간단히 생각해 봅시다. 그 세 가지가 있죠. 식욕이란 것과 그 성욕이란 것과 그리고 또 명예욕이라는 세 가지를 인간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중에서 그 식욕이란 건 과거에 어려울 때는 정말 이제 그 이것을 채우기 위해서는 참 어려웠고 그것이 가장 절박한 것이었고 그리고 이것을 그러니까 무기로 해서 어떤 상류 계층 사람들은 함부로
그러니까 주지는 않고 말을 듣는 사람들한테만 배급한 형식으로도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생활 물자의 향상으로 생산 수단 향상으로 많은 나라가 이제 대부분의 나라에서 식욕 정도이 이제 부족해서 사람이 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하는 일은 별로 많지 않게 됐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뭐가 있냐면 이제 성욕과 명예욕인데 일단 순서를 바꿔서 명예욕을 먼저 생각해 봅시다. 이것도 상대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남을 다스리고 높은 지위에 올라감으로써 행복을 느끼는 이런 건데 이런 것도 이제 어떤 모든 사람이 다 누릴 수 있거나 그럴 수 있는 건 아니죠. 식욕의 경우는 그러니까 절대적인 물자 생산의 증대로 인해서 다수가 다 누릴 수가 있게 되지만 명예욕의 경우는 이제 그런 이제 남들 위에 올라서는 그런 걸로는 그 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충족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 이것을 그러니까 뭐 어떤 정신적인 그런 이제 그 수련이라든지 기타 자기 마음의 어떤 평안을 찾는다든가 여러 가지 다른 이제 수단으로서 꼭 남을 다스리거나 그런 위치에 있지 않더라도 적어도 남한테 시달림을 받지 않는 남의 지배를 철저히 물론 직장 같은 데서 어느 정도는 받겠지만은 그래도 너무 철저히 받지 않는 거. 그러니까 직장 같은 데서 그 과거의 하인처럼 뭐 전반적으로 이렇게 통제를 받는 게 아니라 자기의 기술 업무에 관련한 일부분만 이제 의무적으로 받고 나머지에 있어서는 자유를 누리는 이런 걸로도 상당 수준 그러니까 자유로운 사회 그걸로서 해소가 되고 있죠. 그러니까 과거 같으면 명예를 누리는 높은 지위에 있어서나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자유를 지금은 이제 보통의 사람도 상당히 많이는 누릴 수 있으니까 이것도 어느 정도는 해소됐다고 봅니다. 근데 중간에 이 성욕이란 거는 이 상대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상대가 있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 과거 같으면 이제 권력과 명예를 차지한 자가 많은 여성을 이제 남자가 얻음으로써 이렇게 또 충족할 수 있었지만 현대는 그러니까 1대1로 밖에 많은 남녀 성과 여성의 인구가 1대1로 밖에 안 돼 있기 때문에 과거와 같이 남을 착취하는 것이 합리화되던 당연시되던 시절에는 권력자가 많은 여성을 소유하고 그렇지 않은 남자는 아예 이제 여성을 제대로 접하지도 못하고 삶을 살고 그런 이제 동물의 약육강식과 같은 그런 삶이 되었지만은 오늘날에는 이제 그렇게 되지가 않죠. 그래서 법률적으로 1대1로 돼서 일부 일처가 돼가지고 이제 공평히 갖자 그런 취지로 있지만은 그래도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완전히 평등한 분배 이런 것이 되어 있지는 않죠. 근데 이것은 남자의 입장에서 본 것이고 그럼 여자의 입장에서는 뭐가 되느냐 문제이죠. 과거의 여성이라고 해서 물론 남성만치 그냥 그렇게 상류계층의 어떤 강한 특권과 하류계층의 그 비참함 이것이 극명하지는 않았지만 여성들도 당연히 계급에 따라서 그 삶의 질의 차이가 났었죠. 특히 그런데 이제 상류층 여성은 어떤 쓰냐면은 물론 자기가 배우자로서 정해진 남성에게는 순종을 해야 되지만 그 이외의 다른 세상의 남성들 그런 사람들에게는 자기 뜻대로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 상류층 남성이 자신의 여성을 완전히 점유하니까 원칙적으로 외간 남성을 만나지 않는 것도 당연하지만 설사 만난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 남성은 여성을 이제 이렇게 되도록 접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여성은 항상 그렇지는 않은데 남성이 이제 함부로 이게 어떤 접촉을 한다든가 기타 뭐 여러 가지 정신적으로 이제 부담을 준다든가 이럴 때 하여튼 기분을 상하게 한다거나 이런 게 용납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귀족 여성은 자신에게 손끝 하나만 대도 그 남자를 외간 남자면 처단할 수가 있고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그런 권력을 갖고 있었죠. 소수의 귀족 여성은. 그리고 더 옛날의 이야기에서는
제가 쓴 이제 베오울프라는 그 소설책에도 나옵니다만은, 그러니까 이건 물론 원전은 외국의 서사시지만은 이 베오울프에서도 어떤 공주가 자기를 신하가 쳐다봤다. 아, 기분 나쁘다 이거야. 그러니까 쳐다본 것 자체도. 아, 실제로 요즘도 여자도 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성희롱에서 음흉한 눈길로 쳐다보면은 그건 성희롱으로 처벌해야 된다. 그런 말을 하듯이 과거의 여성도 당연히 자기를 쳐다보는 거가 이제 뭐 좋을 수도 있겠지만 때로는 이제 아름다운 모습을 흠모해서 때로는 자기는 원하지 않는데 쳐다보는 거 그리고 분수 넘는 음욕을 품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니까 기분 나쁠 수가 있죠. 그럴 때 탁 그냥 처단을 이 소설에 나오는 공주는 그 신하를 죽입니다. 그냥 자기를 쳐다봤다고 해서. 그러니까 이런 절대 권력을 가진 여성들은 그러니까 자신을 기분 나쁘게 한 남자를 얼마든지 이렇게 처치하고 그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귀족의 여성들이 특권이었죠, 과거에. 그런데 이제 식욕이나 그런 과거의 욕구가 이제 사실 지금 평범한 사람도 어쩌다 큰 맘 먹고 이제 가끔 좋은 식당 가면은 과거에 귀족들이나 먹던 그런 음식들을 먹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문화적으로도 이제 클래식 음악 같은 거는 과거에 어떤 귀족들이나 들을 수 있었지만 요새는 뭐 그냥 뭐 전축 아주 고물 전축은 오늘도 나가 보니까 뭐 2만 원까지 되던데 아주 그냥 저렴한 가격에 사면은 얼마든지 뭐 큰 차이 없이 들을 수가 있고 그렇게 귀족의 특권의 많은 평민들을 많은 지금의 사람들은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지금의 그런 이제 그 여성 여권 신장은 과거의 귀족 여성을 모든 여성들이 누리자 이런 것입니다. 이제 과거의 귀족 여성들 자기한테 기분 나쁘거나 그렇게 한 사람들은 전부 처벌하고 처단할 수 있었던 그러한 여성들 권리를 이제 모든 여성들이 갖게 하자. 근데 이것은 그러니까 그 상대적인 건데 전체 인구 중에서 소수의 여성들이 많은 상대방의 자기보다 낮은 계급의 주로 남자들을 향해서 이제 누릴 수 있었던 권력인데 이것을 오늘날 평등 사회에서 모든 여성이 모든 남성에게 누리자 이런 것 상당히 진짜 실제 그 환경을 마련해 줄 수 있는 재원 자체가 부족한 그런 것이 됩니다. 그렇게 자기를 희롱했던 여성의 주관으로 봐서 쳐다보거나 살짝 손을 댔거나 그런 사람을 처치한 건 물론이고 그리고 이제 그 유명한 오페라 투란도트 공주도 자기네에게 구원한 남자 외국의 왕자들을 비롯한 자신에게 구원한 남자를 전부 목을 베서 죽였습니다. 왜냐하면은 사실 공주 입장에서 자기의 신에게 구원한 남자가 구원해서 실패했다고 해서 다른 남자하고한테 또 결혼한다. 아 이거는 좀 사실 기분 나쁘거든요. 용납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런 까지 다 했습니다. 물론 현대에 와서는 함부로 목을 치거나 그럴 수는 없겠지만은 결국 그러니까 어떤 버금가는 그러한 권력을 모든 여성에게 주겠다는 것이 바로 지금의 어떤 성공포 정치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자꾸 이렇게 오해가 자꾸 이렇게 심화되는 것 중에 하나는 이게 남성과 여성의 어떤 근본적인 이제 역할 차이 이런 거를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제가 이전에 강좌에서도 많이 얘기했듯이 남성은 지상의 활동을 위해서 만들어진 활동의 편의를 위해서 좀 만들어졌습니다. 지상에서는 그러니까 지구에 인력이 있으니까 뼈대가 튼튼해야 되고 지구의 인력에 저항해서 힘을 써야 되니까 근육이 커야 되면 물론이고 내장도 커야 됩니다. 그러니까 에너지 생산을 위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여자처럼 남자는 이제 그런
그 허리 아무리 운동을 해도 허리가 이렇게 더 이상 잘록해지진 않고 그 만화 같이 그렇게 그런 몸매는 나오지 않죠. 그러고 이제 그, 그 여자는 이제 그 어떤 우주의 원래의 형태 그러니까 둥글죠. 그러니까 그런 형태에 닮게 그냥 몸을 이제 둥글게 빚어 놓습니다. 하나님 신이 그렇게. 그래서 더 어떤 우주의 원형에 더 가깝다고 볼 수가 있죠. 지구의 상의 모습보다는. 그렇게 해서 그 그렇게 만들어졌으니까 그것은 이제 우주의 원형, 그 지구의 인력과는 상관없는 우주적인 그 아스트랄계라고 하나 영계의 차원에서는 뭐 마찬가지일 수 있지만은 지구상에서는 활동하기에 더 불편합니다. 여성의 몸은.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어떤 이제 그 스포츠라든지 운동 그런 거 할 때 더 불리하죠. 또 업무 역량이라고 하면 또 여성차별이라고 또 하니까 안 되고 그런 말은. 근데 이런 식으로 그 차별이 되고 그러면 남자가 지상에서 역할을 활동에 더 편리하게 돼 있으니까 남자가만 그러면 살기에 좋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성이 어떤 우주적인 원형에 가까운 몸을 가졌으니까 남성이 그 열심히 노력하고 지상에서 성취를 하는 것도 결국 우주적인 완성에 가깝게 하기 위한 노력인데 그러니까 남성은 여성을 접하면은 그 우주적인 완성에 이게 가까워지는 그러한 느낌을 더 갖게 됩니다. 착각인자일 수도 있지만은 그 여성을 얻기 위한 노력 자체도 또 그런 그 자신의 우주적인 완성을 위한 그런 노력 중에 하나니까요. 그러니까 남성은 여성을 가까이 접하고 싶어하고, 그러니까 그 여성은 이제 재력이나 권력과 돈 뭐 그런 것이 풍족하고 아쉬운 게 없으면 남자를 필요로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뭐 그게 뭐 완전한 전부인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겉으로는 그럴 수가 있습니다.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이 그랬고 지금 말고 이제 과거에 중세 1500년대 그때쯤에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이 그랬고 우리나라도 얼마 전까지만 계셨던 유명한 분도 계시고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대통령으로 계셨던 유명한 분도 계시고 그러니까 그 여자는 아쉬운 게 없으면은 그러니까 다른 생활 여건이 갖추면 남성이 굳이 필요 없는데 남자는 여자가 없으면 살 수가 없죠. 상당히 어떤 정서적 불안이나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문제로 힘들고 그리고 또 더 이렇게 죄가 되고 문제가 되는 건 어떻게 해서라도 여성을 가까이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이 완전한 그런 배우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어떻게 해서라도 배우자가 없는 사람은 없는 사람대로 그러고 설령 있다 하더라도 직장이나 그런 데서 많은 곳에서 만나고 오가는 사람들하고 되도록 가까이 접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업무적으로 꼭 필요가 하지 않더라도 남자들만 같이 모인 세상은 좀 삭막해지니까 최소한 그 어느 회사든지 그 사장실 옆에 딸린 이제 비서나 회계는 여성을 앉히게 돼 있고 그리고 많은 직장은 또 여성도 할 수 있는 직장 같은 경우 문화계나 의료계 같은 데는 여성의 비율이 상당히 많죠. 근데 그런 데서 일을 하는 남자들은 물론 여성들이 같이 있으니까 더 좋겠지만은 그거 자체도 그런 상황에서 오히려 더 유혹에 노출돼 가지고 더 이제 가까이 하고 싶어지고 더 가까이 접하고 싶어지죠.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자꾸 심화되면은 이것이 현재 죄가 되는데 결국 이런 직장에서 이런 성희롱, 업무상 위력에 의한 위에서 즉 남성 상사에 의한 여성 부하에 대한 이제 성범죄는 그 정의를 하자면은 그러니까 여성의 능력, 여성의 역할, 남성이 가까이지면 기분이 좋아지고 더 삶을 기쁨을 느끼고 그렇게 해주는 능력을 무단으로 원래 업무 계약에도 없었는데 사용한 거 이런 거에 대한 이제 응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무단으로 사용한 거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런 논리로 이제 그런 남자들을 처벌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벌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막 그게 과거에는 묵혀두었던 것들도
처벌하자. 그런데 같은 논리라면은 여성의 남성 능력에 대한 그 착취도 마찬가지로 처벌이 돼야죠. 가령 여성 상사가 내 사장실에 어떤 의자하고 소파를 좀 배치를 바꿔야 되는데 어이 좀 들어와 하고 남자들 자기 집 밑에 있는 사람들 들어와서 짐을 옮기라고 했다고 해봅시다. 이것은 뭐 그 남성들은 이제 사무직원으로 그 들어왔은 경우가 많을 텐데 그런 사람들한테 이런 일을 시킨 거 애초에 일이 관계된 게 아닌데 당연히 바깥에 사건을 시켜서 하든가 그랬어야 되는 거야. 그러든가 자기 스스로 하든가 했어야지. 이런 이제 그 남성 직원들에게 여성 상사 설사 동료라도 그런 이제 그 짐을 옮긴다든가 기타 업무적으로 계약되지 않은 노동 이런 걸 시켰을 때면 마찬가지로 이건 성착취로서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성이 여성의 그런 같이 있음으로써 즐거운 그러한 여러 가지 역할을 이제 사용한 거에 대한 그런 거에 대한 응징이 이렇게 철저해진다면은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남성 능력에 대한 여성의 착취 이런 것들도 처벌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제 여성 성폭력 이런 거 성범죄 처벌이 과해진다는 현상에 대해서 그러면 또 여성이 남성에 대한 성폭력도 뭐 해야 된다느니 여성의 상사가 남사가 그랬다느니 근데 이것은 애초에 아까 말씀드린 남성과 여성의 역할을 보았을 때도 뭐 자체 모순이고 실제로 그러니까 서울시향의 대표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몇몇 사건을 봐서 남성이 고소한 건 거의 다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한 것이고 이런 일은 사실은 말이 안 됩니다. 원론적으로 남성 여성이 같이 접촉을 하면은 그것은 여자가 남자에게 베푼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남자는 여자에게 보상을 해줘야 되고 누가 먼저 뭐 남자가 여자한테 원했다든가 합의 관계였다 그거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 여성이 설사 남성에게 간청을 하고 매달려서 이루어진 관계라 할지라도 이 관계에 대해서 남성은 여성에게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그 세일즈맨이 제 물건을 팔아주십시오 하고 간청해서 바이어가 물건을 샀다 해서 그 값을 지불 안 해도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런 여성과 남성의 접촉은 남성이 여성한테 보상해 줘야 된다. 이건 접촉 자체가 여성이 남성한테 베푼 것이다. 이 관념이 확실히 되어야 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이런 것이 뒷받침이 안 되니까 혼인빙자 간음죄도 없어졌고 반드시 혼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러니까 남성과 여성이 이렇게 사귀다가 혹은 가까이 하다가 뭐 깊이 사귀었든 혹은 살짝 몸을 스친 정도로든지 그냥 가까이 상대를 같이 하고 이제 같이 자주 이제 놀아줬든 그런 거를 다 포함해서 여성이 남성과 같이 있어준 거에 대해서는 그만한 보상이 되어야 하는 것인데 그것이 없습니까? 그런 것이 제도적으로 없다 보니까 특히 사귀다 만 경우 같은 경우 일부 물지역한 남성 이런 사람이 내가 언제 너 뭐한테 속된 말로 대달라고 했느냐 네가 좋아서 그러지 않았느냐 뭐 그런 식으로 뻔뻔스럽게 돌아섭니다. 이럴 경우 여성은 어떻게 자기의 노력을 바친 것에 대한 보상을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호소할 수 있는 게 어떻게 해서라도 꼬투리를 잡아서 성폭력 그런 범죄로 이제 해서 합의금을 받든가 혹은 처벌을 시켜서 복수를 하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은 어떻게 해야 되냐. 아까도 이제 직장에서의 여성 능력 착취, 남성 능력 착취가 서로가 다 처벌을 받아야 된다. 현재와 같은 그런 논리라면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게 아니라 정말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 정말 진보적이고 모두가 서로 사랑하는 사회라면은 남자는 남자대로 남성의 능력을 여성을 위해서 봉사하고 그리고
물론 또 다 아는 여성의 약점을 대해서 남성이 더 감싸주고 그것을 이제 보완해주고. 근데 반면에 여성도 여성의 강점으로 남성을 그러니까 보태주고 남성을 도와주고 봉사해주고 그리고 남성의 단점을 포용해주고 역시 또 감싸주는 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현재 뭐 진보를 표방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사실 목적은 사회를 뒤집어서 자기들이 세력을 얻는 것이니까 진짜 진보는 아니죠. 그러니까 그것은 뭐냐면은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건 자꾸 이제 남성 여성의 차이를 없애는 그런 건데 그런 것이 상당히 억지가 있다는 건 여러분도 다 아는 이야기들이죠. 그러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간과하는 것이 정말로 진짜 진보되고 천국을 향해 지상낙원을 향해 진보하는 그런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여성의 능력으로서 남성에게 최대한 이제 봉사해주고 그리고 남성의 약점 혼자서는 세상을 살기 어려운 남자 혼자서는 세상을 살기 어려운 그런 남자들을 위해서 최대한 또 같이 그러한 남자들을 감싼다는 말은 이상하지만 위해서 그 약점을 이해해주고 그걸 포용해주는 그런 것이 되어야 남성도 두말할 것 없지만 여성도 그래야 앞으로 정말로 이제 더불어 함께 사는 진정한 그러한 사회가 되고 그러한 이제 많은 사람이 행복해지는 그런 사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